Hear me out, hear me out. 형의 시효 소멸에 관한 설명.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7년의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시효는 완성된다. 형의 시효는 형이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형의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상해의 죄에 관한 설명.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를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나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힘으로 인하여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경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의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한 피해자가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비록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이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한 후 A에게 듣게 한 경우 이 A의 청각기관을 자극하거나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이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후송도 중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 책임자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내과 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 진료 결과와 환자에 대한 진료 경과 등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환자의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식물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 사이드 인젝션 방식을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게 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은 부정된다.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 체포죄에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한다. 협박과 강요의 죄에 관한 설명. 이 A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A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의 행위는 협박미수죄에 해당한다. 강요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공무원 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 A에게 자신을 위하여 재산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A는 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비록 의 요구 행위를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강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명예의 죄에 관한 설명.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의 적시의 정도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하고 반드시 그러한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용 중에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서적신문 등 기존의 매체의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게시행위로서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된다.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하시슈난의 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을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네티즌 댓글란에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신용과 업무의 죄에 관한 설명.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 장치가 그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학칙에 따라 입학에 관한 업무가 총장 예고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중 면접 업무가 면접위원 A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위임된 업무는 A의 독립된 업무에 속함으로 과의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이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 A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경우 A의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여 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 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중간간죄 또는 중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A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A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중간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 A의 방에서 A를 살해한 후 불법 영득이사가 생겨 비로소 A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경우 그 물건에 대한 A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어 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절도, 야간주거 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 등 불법 사용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 등 불법 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일죄만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의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의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